안녕하세요. 박신재입니다. 오늘은 기억형연구소 컨설팅 가이드북 200% 활용 아이디어로 한번 회원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모두 전문위원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기억형연구소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산관리 파트, 경영 컨설팅 파트의 전문위원인데 다른 이제 전문가와 달리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포지션은 바로 디렉터예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형 연구소에 많은 전문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방향을 제시를 하죠. 그 디렉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전문위원분들이고요. 활용안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 용이성인데요. 명함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적었죠. 무슨 일 생기시면 주변에도 알아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연구소의 전문위원 그룹을 통해서도 도움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적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고객의 시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고객의 시선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고객의 시선이 조금 더 오랫동안 쳐다볼까요? 아마 오른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은 관심이 가는 곳을 조금 더 유심히 볼 거고요.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는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해당되는 준비된 얘기가 있다면 바로 꺼낼 수도 있겠죠. 고객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컨설팅 시작이라면 그 좋은 시작을 만드는 것이 바로 브로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연구소 사이트 아래쪽에 보면은 비즈니스 지원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있습니다. 콜라보, 저의 역할, 디렉터와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저희와 함께 협업하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집단이야말로 고객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경쟁력을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전문성 인정입니다. 종종 이제 회원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이거 되게 비싸게 이거 샀어요 라고 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거보다는 연구소에서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좀 요즘에 드리고 있거든요. 삼성경제연구소 셀이 SERE 셀이라고 아시죠? 제가 5년 동안 그 협회에 200만 원씩을 이제 냈으니까 한 1000만 원을 냈네요, 그동안. 어느 날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신재 본부장님, 이번에 저희가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회원 중에서 우수 회원을 몇 분 선정해서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드리고요. 명함도 쓸 수 있게 해드리고 브로셔도 쓸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의사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 대답은 뭐였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결되어 있는 대단한 전문가들과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의 포럼에 제가 참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그런 협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곳에 소개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상은 가상이었고요. 기업경영연구소가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브로셔를 제작해 드린 거고요. 그런 컨셉으로 고객들한테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우리 회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바로 혹시였어요. 혹시 어떤 전문가 있나요? 혹시 이런 문의 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정말 많은 혹시를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혹시를 들으시나요? 그래서 혹시와 관련된 얘기는 브로셔 200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쭉 테이블 위에 쌓아놓고 보니까 이게 200부가 이 정도나 되더라고요. 만약에 200부의 브로셔를 우리 고객들에게 전부 나눠줬다 가정을 하시면 잘 갖고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는 얘기 당연히 하겠죠. 수많은 혹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연결된 일거리가 생길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의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겁니다. 소개는 보통 만족도가 높을 때 소개를 요청을 하는데 요즘에는 브로셔를 키맨들한테 그다음에 의사고객들한테도 전달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계시다가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소개할 때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소개를 할 때는 만족도가 높을 때 소개를 하니까 어떤 도움을 주셨을 때 그냥 소개 요청하지 마시고요. 브로셔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달라고 하시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나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바로 신규 고객 발굴 시점이 되겠죠. 제가 이제 기존 고객 관리 환자 진료 차트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잘 이용하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과 가보신 적 있죠? 치과 가면은 진료 차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따로 제가 구글에서 캡처한 거고요.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았고 다음 치료 계획이 어떤지가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두 줄, 어떤 분은 한두 장이 되겠죠. 한두 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치과에 썼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치과를 정말 잘하는, 내 치아를 정말 잘하는 치과라는 안도감이 있을 거고 그러한 얘기는 다른 치과로 가지 않을 거예요. 환자 말고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이 고객의 과거 진료 기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료 기록, 그 다음에 미래의 진료 계획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기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도움 줬던 마치 과거에 치료를 했던 것처럼 과거는 빨강색, 오늘은 초록 색깔, 미래는 노랑 색깔, 마치 신호등처럼 탭을 붙여서 한 권은 고객한테 주시고요. 한 권은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또 어떤 분은 거기다 견출지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무슨 정형외과, 무슨 산업, 무슨 식당, 무슨 고객님 이렇게 우리의 고객을 만날 때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꺼내 보이는 진료 차트처럼 보여준다면 고객은 저희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보일 것 같습니다. 세미나 마케팅 기획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방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나면 보통 뭐 자료 주시는 경우도 있고 명함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참 좋지만 컨설팅 가이드북을 그날 했던 어떤 자료 요약본하고 함께 대봉투에 나눠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후에 또 만남의 약속이 돼서 고객 방문을 하면은 책상 위에서 혹은 책장에서 예쁘게 꽂혀져 있고 버려지지 않는 그런 브로셔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에 협회 단위의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브로셔 펼쳐놓고 전문가 소개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아침 독서 신청하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요. 아침 독서에 보면 프로필도 있고 아침 더보기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컨설팅 브로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 연구소 브로셔에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북을 지금 만드신 분은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 독서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주 동안 매주 6권의 책을 요약해서 고객에게 읽게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 그런 좋은 고객 관리 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의 경쟁력, 저희의 차별성이 고객들한테 계속 오픈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영업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북 활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요즘에 뭐 대부분 카톡으로들 의사소통 하시니까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방문 시 오늘 요청하신 사항 전문가들과 잘 협의하여 준비해 오겠습니다. 박신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늘어가는데 이거 눌러보면 아주 근사하게 이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목차를 WM 센터에 대한 소개도 있고 조금 커졌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또 다음 장 세무, 관세, 법률, 특허, M&A, 기업 신용평가,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행정, 비용절감, 기업금융, 기업인증, R&D, 노무,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진다면
고객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혹시 리더분 계시면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크루트는 관심 많으시죠? 좋은 인재 확보하는 것도 요즘에 중요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게 좋은 인재를 뺏기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겁니다. 이게 저희는 이런 준비를 좀 했는데요. 마케팅 방향과 이슈 전략 제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기업경영연구소의 수많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조력자 준비, 차별화된 교육과 나를 돋보이게 한 시스템, 명함, 홈페이지, 아침 독서, 브로셔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는, 그거에 또 브로셔가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빙산의 일각 얘기할 때는 항상 고객의 점유율 얘기를 합니다. 어떤 컨설턴트는 빙산의 일각만 바라보겠지만 어떤 컨설턴트에게는 고객이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빙산의 전체를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당연하죠. 고객의 점유율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요즘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회사 얘기를 하나 들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통적인 유통업체 최강자 이마트 15조 매출을 2배로 앞서는 곳이 바로 있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쿠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쿠팡도 요즘에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딩동댕 테무입니다. 요즘에 테무로 엄청난 고객이 이탈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쿠팡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기존에 있는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게 쿠팡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빠르죠. 하지만 빠른 데가 쿠팡만은 아닙니다. 새벽 배송 쿠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선식품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고민합니다. 한번 들어오고 나가는 데까지 7분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에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만든 장치가 바로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입니다. SNL이라든지 재밌는 걸 많이 준비해서 고객의 시간을 잡고자 하는 거죠. 고객의 시간 점유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수많은 시간을 점유한 오프라인 공간인 것처럼 쿠팡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경쟁 업체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 경쟁자들의 수많은 창에 찔릴 위험에 놓여 있는데 저희는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근사한 방패 준비를 했죠. 지금 보이는 우리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디렉터로 드러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별 탑티어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근사한 방패. 연구소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 근사한 방패.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그 시점, 그리고 고객이 우리 편이 되는 그 시간과는 갭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어떤 방패를 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고객은 그 시간 갭을 통해서도 우리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고객의 점유율 확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땡큐라고 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사진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어, 어벤져스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어벤져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벤져스. 오늘 얘기는 조금 이제 생략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어벤져스 사진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벤져스가 모두 힘센 헐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겠죠. 어쩌면 지구를 구하는 것은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벤져스의 히어로들이 모두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해서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마치 어벤져스처럼 저희 회원님들 모두 어벤져스잖아요. 일원이죠. 히어로입니다.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은 고객은 우리 편이 될 거고 그게 바로 고객이 우리를 선택해야 될 명분과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브로셔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우리가 고객에게 선택받을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